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바로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험을 보시면 이제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소방관계법규예요. 그래서 해결법은 수시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10년치, 최소 10년치 정도는 반복적으로 보시면 눈에 쉽게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이 나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 3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의 목적이 바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그리고 진압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게 두 번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 3가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소방대상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대상물에는 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 차량, 선박.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선박이 소방대상물이 되는데,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가 되고요. 반드시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항구에 묶여 있는 그러한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그 다음 선박 건조 구조물도 있고요.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이 소방대상물의 종류입니다.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관계지역이라는 것의 정의. 자, 정의를 암기하셔야 돼요. 관계지역의 정의. 그래서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 이 지역을 바로 관계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관계지역 정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인이 나옵니다. 자, 관계인은 총 3가지를 통틀어서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소유자, 그 다음 관리자, 그 다음 점유자. 자, 이 3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 주인, 실질적으로 말하는 주인이죠, 주인. 자, 그 주인을 갖다 소유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관리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즉 경비 업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점유자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임대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임대인, 세입자, 여기서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를 여러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관계인. 자, 그 다음 소방본부장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겠죠. 부서의 높은 사람을 소방본부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입니다. 자,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소방대의 구성은 딱 3가지예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소방대장의 정의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이라는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소방대를 뭐 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그 소방대를 지휘하는 총책임자, 그것을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 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러한 업무들을 통틀어서 소방 업무라고 해요. 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의?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자,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자, 무엇을 둔다? 소방본부를 둔다는 겁니다. 누구의 직속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 앞에 있는 저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주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통령령인지 행정안전부령인지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 아래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것들 좀 헷갈리겠죠? 자, 그 다음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방박물관과 그리고 소방체험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소방박물관이 소방체험관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공부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소방박물관, 박물관, 이것은 체험관. 딱 용어 자체도 딱 보셔도 박물관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소방박물관. 그래서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누가 하냐면 소방청장이 해요. 소방청장. 그런데 소방체험관은 바로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을 합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소방박물관은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박물관을 말하고요.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을 소방체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은 이제 어디냐?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하지만 이 체험관,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도의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박물관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윗부분만 보실게요. 자, 일단 소방청장입니다.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누가 세운다고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소방청장이 세우는데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바로 소방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그 밖의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의 날. 자, 여러분 소방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소방의 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소방서 번호가 대표 번호가 119죠, 119. 그죠, 119. 그래서 소방의 날을 이 번호와 좀 연계해서 1월 19일이 아닌 11월 9일,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서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119니까 기억하기 편하죠. 119,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자,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을 자, 위촉할 수가 있냐? 자, 첫 번째로 자, 의사상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활동을 하면서 뭐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에게 이제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소방력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력. 자, 먼저 이제 소방력의 정의를 볼까요? 정의. 자, 소방력. 자, 소방력을 뭐라고 하냐?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사람, 인력. 이제 소방대원을 말하겠죠. 인력과 장비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소방력이라고 한다. 이 력이 뭐예요? 힘력자.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소방력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다음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소방장비 등의 이제 국고 보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이 구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용수시설.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통틀어서 바로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통틀어서 소방용수시설을 하는데, 그때 이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누가 하는지. 권한권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령.
자, 그 다음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자, 소방 업무의 응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웃하고 있는 그 시도의 소방대원을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때 이웃하고 있는 시도에 있는 소방대원의 힘을 빌린다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바로 소방 업무의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볼게요. 소방 활동. 그래서 소방 활동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자, 이러한 활동을 통틀어서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방 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러한 소방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권한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대원의 소방교육과 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한 그 화재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보시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그 실시자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실시하는 사람.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를 또 보셔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자, 어떠한 일들을 하냐?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그리고 교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예요. 바로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 사유,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소방시설 관리사, 뭐 소방시설 관리업 다 똑같아요. 결격 사유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 사유를 물어봤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재 등의 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화재 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여기 관계인의 소방활동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인, 자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관리자, 그리고 건물의 점유자를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했죠. 그 관계인들의 소방활동 세 가지 사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소방대가 오기 전에, 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 경보를 울리거나, 경보를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거예요. 경보를 울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소위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의 의무예요. 이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해야 돼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소방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이제 소방 자동차가 이제 출동을 할 때 뭐 그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거나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행위냐? 소방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보해야 되겠죠. 비켜줘야 돼요. 그다음 소방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서는 어떤 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그 설정권자가 누군지만 아시면 돼요. 소방활동 구역 설정권자, 바로 소방대장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뭘 기억하라고요?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 자, 다음 소방활동의 종사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소방활동의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자, 뭐라고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가 누구예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활동의 종사 명령권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바로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네,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자,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그러니까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 있죠. 그 관계인들은 비용을 받지 못해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뭐 불을 지르거나 어떤 사람이 뭐 실수에 의해서 불이 났거나 그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용 받을 수 없죠. 그 다음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자, 그 다음 강제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도 강제 처분 명령권자,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실시권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실시권자가 누구라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여기도 실시권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명령입니다. 피난명령. 자, 여기도 피난명령권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피난명령권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바로 피난명령권자에 해당되는데, 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피난 명령권자가 누구라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피난 명령권자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금지. 사용 금지에 대한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한국소방안전원 설립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나옵니다. 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냐? 첫 번째, 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그리고 조사 연구에 대한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는 업무도 합니다. 발간. 그리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이러한 세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요. 이 사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 뭐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다음 소방 안전에 관련 국제협력.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바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 자, 감독권자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감독권자, 소방청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소방대원을 바로 의용소방대원이라 합니다. 의용소방대.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의용소방대의 목적이 있죠. 왜 의용소방대를 구성을 하냐? 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입니다. 보조자예요.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설치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자, 의용소방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해요. 자, 특별시. 하나 있죠, 특별시. 그 다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읍, 면. 여기에다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동이나 뭐 리나 이런 곳은 설치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시, 읍, 면까지만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대상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자, 무엇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의 임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명.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바로 이거죠.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에 희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주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결격 사유도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신체가 건강하고 뭐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들, 그다음 뭐 희생 정신, 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다음 뭐 소방 기술 관련 자격 등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 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명.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뭐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보시면 뭐예요? 보조죠, 보조. 자, 모든 소방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보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의 근무를 보시면은,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소방서에서 상주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본인 업무를 하다가 이제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거예요. 비상근.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집했을 때 그때 와서 이제 소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방 활동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위 금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겁니다. 자, 경비의 부담. 자,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자, 시도지사가 이제 손실을 보상을 해줘요. 자, 어떠한 경우에 손실을 보상해주냐? 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누가 보상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권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벌칙과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데, 자,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상당히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벌칙에 대한 사항인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소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들이 있냐?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자, 어떤 행위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한 사람들. 그 다음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사람들 다 이러한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벌금이에요. 이게. 그 다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강제처분. 자,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00만 원의 벌금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사항 중요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이 하게 되어 있죠. 이거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 그 다음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그래서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은 거 아니에요.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건데, 이번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번 볼까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여기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그러니까 소방활동구역 같은 경우는 소방대장이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소방활동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요. 그 다음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이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거는 이제 화재 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재로 오인해서 소방 자동차가 출동을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연막 소독을 하거나 이제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그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소방 자동차가 헛걸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기본법 기본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